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의 한민우입니다. 자, 오늘서부터 진도별 모의고사 특강을 진행합니다. 이것은 특수한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진도별로 우리 스포이 교재가 있죠. 진도별로 문제, 출제 가능한 문제를 우리가 나올 것만 20문제씩 추려서 이제 한 번 할 때마다 20문제씩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실 때 먼저 예습을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습이라는 게 이 문제를 먼저 풀어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런 다음에 수업을 듣는 게 좋습니다.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해설을 들어버리면 이게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풀이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설을 들으실 때 해설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설을 보면 다 아셔요. 근데 뭐 해설을 보고 아시는데 이게 뭐 강의를 굳이 들을 필요가 있느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는데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 해설에 없는 내용이 강의에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답이 맞나 틀리냐 이것도 이제 해설을 하게 되지만 여기에 이제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핵심이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니까 강의를 잘 들으시고 이제 문제 적응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예습을 한 거를 간주하고 1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표 문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표 문제가 지금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중요한 빈출 지문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지금 대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표 문제 1번이에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그럼 이제 지문 연습을 하는 겁니다. 틀린 것. 그러니까 X 해놓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면 X를 해놓고 시작을 합니다. 1번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자, 우리 용어의 정의 단순형 6개 모두 암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업공사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개설 등록만 딱 떠올려야 돼요. 그걸 명심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럼 맞았죠? 그럼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득만 나와야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로 출발한다. 그런 걸 꼭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출발점을 꼭 명심하시고 핵심 단어들을 기억한다. 자, 그럼 1번 맞았고요. 2번입니다.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자, 사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죠? 그러니까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이 자는 단순 업무만 보조해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중개 업무를 보조해도 소속 공인중개사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고요. 아주 잘 내는 지문이고. 자, 그 다음 이제 단순형, 이제 응용되는 지문들 연습해 봤고요. 3번입니다. 법정지상권을 양도한 행위를 알선한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법정지상권은 중개대상 권리죠. 그러니까 이것을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했다. 그러면 이건 중개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맞고요. 4번입니다.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럼 부수하여 합니다. 부수하여 하더라도 이게 중개업에 해당할 수 있다. 그죠?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그럼 4번 틀렸고요. 다음 5번입니다. 완성되진 않았으나 특정 동호수를 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중개대상물이다. 자, 이제 중개상물이죠? 그럼 이거 아주 잘 내는 지문이죠. 완성되진 않았지만 동호수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게 분양권 아닙니까? 그럼 이건 동호수가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아파트,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는 이거는 완성되진 않았지만 분양권을 얘기하고요. 중개대상물이다. 맞죠? 다음 6번입니다.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나 이자택지를 공급할 지위인 대토권입니다.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죠? 중개상물이다. 틀렸습니다. 중개상물에 해당하지 않죠. 잘 알고 있고요. 다음 7번입니다.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입니다. 이는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므로 이건 중개상물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6번, 7번이 틀린 지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들어갈까요? 1번 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법의 제정 목적으로 명문에 규정이 있는 것을 모두 그 것은. 자, 이거는 출제 가능성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고득점 과목이기 때문에 커버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의 제정 목적 암기하고 있죠. 그래서 법의 제정 목적은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죠? 전문성을 높이고, 부동산 중개업이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죠? 이렇게 이제 단순 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키워드는 부동산 중개업이지 부동산업이 아니라고 했죠? 자, 그럼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틀렸어요. 부동산업이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이죠. 다음에 국민경제 이바지한다. 맞죠? 다음에 부동산 거래세를 확립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박스형은 답치기 전에 꼭 확인하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과 리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 문제로 넘어갈까요? 2번 문제요. 공사법 제2조에 정한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용어의 정의는 지금 이제 단순형 문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핵심 단어, 그다음에 출발점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푸는 요령이에요. 자, 그러면 옳은 것 그랬죠? 그럼 1번입니다. 중개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고. 틀렸죠? 중개란, 출발점 어떻게 돼야 돼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을 변경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만 나와야 되죠. 개설 등록을 하고. 이게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 틀린 게 왜 그러냐면요, 중개가 이만큼 아닙니까? 이 절반은 등록을 하고 하는 중개가 있고 등록하지 아니하고 하는 중개가 있죠.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알선하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절반만 갖고 정했으니까 이 정의는 틀린 거예요. 그죠? 개설 등록하고 빠져야 된다. 그래서 무등록 정비업자의 중개행위도 중개고 중개에 해당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틀렸고요. 2번입니다. 개업공사라 함은, 자, 개설 등록만 나와야 되죠. 공인사 또는 법인으로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우리 그럼 중개인을 포함 못 시켰죠?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그래서 역시 틀렸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뭐만 나와야 된다? 자격, 취득. 떠올리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그럼 요거만 나왔으니까 역시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3번 정답 됐고. 4번입니다. 소속공사라 함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에 속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아니죠. 법인에게 고용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 당연히 소속공사죠. 그러니까 소속공사는 말 그대로 갑니다.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때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역시 틀렸습니다. 다음 5번 질문. 중개보조원이라 함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자, 이 질문은 틀렸습니다. 중개보조원은요, 아닌 자로서 출발하는 거 맞죠? 소속되어가 빠졌죠. 소속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업무를 보조해야 되죠. 그래서 현장 안내 및 일반 사무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한다. 단순 업무 보조가 꼭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5번 질문도 역시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읽어보면 다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단순형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이 용어의 정의를 떠올리면서 읽어야지 답이 확확 보인다. 그걸 명심하시고. 자, 그럼 3번 문제로 갑니다. 용어의 정의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이죠. 소속공사에는 개업공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맞네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인 자, 사원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 이게 이제 키워드죠. 그럼 포함됩니다. 그럼 맞고. 2번입니다.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자, 마찬가지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사에 고용되어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이 자는 소속공사가 맞죠? 예, 그러면 역시 맞고. 3번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 후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개업공사가 아니다. 우리 개업공사는 개설 등록한 자죠. 그러면 자격을 취득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았다. 그럼 개업공사가 아니죠. 예, 맞습니다.
다음 4번 중개보조인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사에 소속되어 중개업무 관련 단순한 보조하는 자뿐만 아니라 소속공사 포함된다. 우리 중개보조인에는 소공사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죠. 별개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이 됐고 5번입니다. 외국의 법에 따라 공사역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법에 따른 자격 취득자가 바로 공인중개사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를 볼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것 역시 박스 문제네요. 기억입니다.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자, 이거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 임대차에 관한 행위만 알선했다. 중개에 해당한다. 어려운 지문이죠? 그래서 이제 응용된 지문인데 맞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중개의 정의가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개의 정의를 중개라 함은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 틀렸어요. 중개의 대상에는 매매도 있고 교환도 있고 임대차도 있고 저당권 설정이, 지역권 설정이, 전세권 설정이 등등등이 있는데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다니. 그러니까 정의를 얘기하면서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면 틀렸어요. 근데 거꾸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를만을 알선한다. 이건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장난 같지만 이해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한다. 이게 중개잖아요.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중개대상 물에 대한 알선이죠. 그러니까 물 알선이면 모두 중개예요. 그러니까 중개사물에 대하여 매매, 교환, 임대차만 알선했다. 이건 중개죠. 근데 중개라 함은 중개사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 틀렸어요. 권리의 득실 변경을 포함시켜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그 점 이 구분해 놓으시고요. 자, 니은은 한 번도 안 물어봤기 때문에 이해만 해 두시는데 부동산 중개 업무는 상법에 정하고 있는 중개 관행에서 기본적 상행에 해당한다. 상행이라는 게 판례예요. 우리 개업공사는 상인이죠. 그러니까 개공이 하는 중개 업무 활동 당연히 상행이죠. 그래서 맞고요. 판례 태도였어요. 다음 디귿입니다. 거래 당사자 간의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로 볼 수 없다. 자, 지역권은 중개대상 권리가 맞죠. 토지에 성립하고 있고 이전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중개에 해당하죠. 그래 틀렸고 리을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받아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갑이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그러니까 키워드는 직접 당사자로서 중개사무소를 방문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판례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중개라는 것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간의 그걸 도와주는 행위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로서 계약했다? 이거는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 그를 도와주는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죠. 그래서 이건 중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옳은 지문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리을.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치고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문제로 갈까요? 중개 및 중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입니다.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개행위인지 여부는, 자, 거래 당사를 위해 거래 알선 중개와 의사를 갖고 있는 개업공사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주관적 의사에 따라 결정할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결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죠. 그죠? 그래서 1번 질문 틀렸습니다. 그럼 정답 바로 나왔죠? 그러니까 1번 정답 됐고요. 2번입니다.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자, 이제 중개업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죠. 그러면
보수를 받고 오로지 토지만 중개를 업으로 했다. 그러면 특정 물건에 대하여 특정 행위만 계속 반복적으로 보수받고 했다. 그래도 중개업에 해당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다음 3번. 중개물의 거래 당사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않으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까지만 했다.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수를 받아야지만 중개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럼 약속 요구까지만 하다 걸렸어요. 등록하지 않은 자였거든요.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자, 다음 4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의뢰하여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으라는 경우 그 행위의 알선이 금전 소비대체 알선의 부수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판례 기억나죠?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체 계약은 대출이라고 그랬죠, 이거. 그래서 이것만 했다면은 금전이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업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에 부수하여 저당권 설정의 알선을 업을 했다. 이것이 중개업이죠. 그러니까 부수라도 중개업에 해당이 된다. 자, 5번입니다. 중개행위는 개업공사 거래의 쌍방 당사부터 의뢰받아 중개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일방 당사자 의뢰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 1번이었죠. 그러니까 판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6번 문제로 갑니다. 용어와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을 그랬습니다. 자, 이제 박스형인데 역시 틀린 것이다. 우리 시험에서 박스형 문제를 내면서요, 틀린 것 찾아라 꼭 냅니다. 근데 이걸 꼭 옳은 것 지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쓰는 걸 항상 조심하고 박스형은 답칠 때 항상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몸에 배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입니다. 반복 계속선의 영업성 없이 우연한 기회 단일회. 자, 그럼 우연한 기회가 나왔죠. 그러면 타인 간의 임야 매매 중개행위라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우연한 기회 1회가 나왔다. 우연한 기회가 나왔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한다 나오면 이 지문은 틀린 거죠. 우연한 기회 한 번은 중개업이 될 수 없다.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다음 니은 일정 보수를 받고 부동산에 대한 중개행위를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자, 컨설팅에 부수하여 했다. 영업을 했다. 그럼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러니까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부수하더라도 컨설팅에 부수하더라도 중개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 보수받고 그러면 이때는 중개업에 해당하죠. 그럼 틀렸고 디귿입니다. 기업공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자 공인중개사예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업공사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맞죠? 그래서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공사가 맞죠. 다음 리을입니다.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하록 중개했어요. 그러면 권리금입니다. 이건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럼 공사업상의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답치기 전에 확인해야 되죠? 기억과 니은이에요. 그래서 기억과 니은이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에요. 근데 거꾸로가 있다 없다? 디귿 리을 있죠? 거꾸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스형은 답치기는 반드시 확인하고 친다. 작은 실수가 큰 화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로 가볼까요? 7번 문제.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중개대상물로 넘어왔어요.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는요, 지금 문제에서 커버하고 있는데 단순형이 있고 판례를 물어보는 게 있다. 그 다음에 응용되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응용되는 문제라는 게 그거예요. 그 법인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사이다. 아주 잘 내고 있고 또 토지만 계속 방문제로 보수받고 소개해도 이건 중개업이다. 지역권 설정을 알선했다. 법진사건을 알선했다. 모두 중개에 해당하는 거죠. 이렇게 응용되는 지문들. 그리고 이제 단순형, 판례, 응용되는 지문.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중개사물에 대하여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7번 문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1번 토지는 필지, 한 필지 단위로만 중개사물이 된다. 틀렸다는 거 아시죠? 필지 단위로만 중개사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틀렸고 그러니까 한 필지 단위로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한 필지의 일부라도 용의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의 목적은 되죠. 그러니까 필지 단위로만 중개사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고 2번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 조립 방식으로 철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은 다음에 3면에 천막이나 유리를 설치한 세차장 구조물이에요. 그럼 키워드는 세차장 구조물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정착물을 볼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볼트만 몇 개 풀면 쉽게 해체되고요. 그래서 이거는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질문 지금 맞았죠? 그럼 정답은 지금 1번이 나온 거죠? 자, 3번입니다.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정된다. 자, 이 얘기는 세차장 구조물에서 했던 얘기예요. 판례가. 그러니까 우리 중개대상물인 건물 있죠? 중개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민법상의 건물에 한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상물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이 있고 기둥도 있고 벽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은 대표적인 토지의 정착물이니까 토지에 딱 달라붙어서 쉽게 취할 수 없는 게 정착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착물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차장 구조물은 볼트만 몇 개 풀면 쉽게 채되기 때문에 정착물로 볼 수 없고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건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 개념과 일치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그거예요. 중개대상물의 범위예요.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 범위와 일치한다는 틀렸어요. 이거는 틀렸죠.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들어가죠. 근데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말하죠. 입광공을 포함 못했기 때문에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개대상물의 범위는 민법상 부동산의 범위와 일치한다는 틀렸고요. 근데 중개대상물인 건물은 민법상 건물의 개념과 일치하는 거예요. 구분되세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까지 시험에서 건들면 이건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볍게 참고해 두시고 자, 4번입니다. 공용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입니다. 토지는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재산이에요. 이는 국공유재산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맞고. 다음 5번.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지만 추첨을 하여 당첨이 되면 즉시 분양 목적물이 확정되는 구체화된 아파트 입주권,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알아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주권은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다만 이게 당첨이 되는 순간 어느 집에 들어갈지가 정해진다. 그것은 특정된 구체화된 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 맞죠? 예를 들어서 맞습니다. 한번 줄여봤어요. 판례를.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요. 이렇게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문제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번 문제로 갑니다. 공인인증서 법령상 중개사물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역시 풀어쓰는 문제 유형입니다. 1번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인 입주권이에요. 그럼 당첨이 되면 입주 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해당하는 입주권. 장래의 건물이 되므로 X 나와버려야 돼요. 이건 장래의 건물이 아니죠. 장래의 건물은 분양권을 얘기합니다. 이거. 그죠? 분양권이 장래의 건물이에요. 이게 중개돼서 당연히 중개사물에 볼 수 있다. 틀렸죠. 입주권은 중개사물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금 전에 봤듯이 특정되어 구체화된 것은 될 수 있다. 다음 2번 중개사물인 건축물에는 기존의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도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분양권이죠. 맞습니다. 이게. 그러면 정답 2번이 되죠. 예를 들어서 장차 건축될 특정의 건물 이것이 분양권이다. 그죠? 그럼 2번 정답 됐고요. 3번 금전 채권은 중개사물이다. 아니죠. 판례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확실히 금전이 중개사물이 아니니까. 4번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사 이점은 중개사물이다. 아니죠. 당연히 잘 알고 있고 아주 잘 내고요. 등기 또는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아니한 가식의 수목이 집단. 가식의 임시가짜의 시민식자재요. 수목이 집단은 토지와는 독립된 중개사물이 될 수 있다.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수목의 집단은 등기가 돼 있거나 명인 방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등기한 수목의 집단은 임목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 돼 있어야 된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 문제로 가죠. 이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공인인수법령상 중개사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걸로 골라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형은 습관적으로 OX로 가야 돼요. 기억입니다. 접도구역 내 사유지인 토지. 자, 사유지예요. 그럼 접도구역이라는 공법상 제한이 붙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이렇게 도로의 증지 이러한 공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사유지인 이상 중개대상물이 되는 거죠. 다음 니은 주택이 철거될 경우에 일정한 요건 하에 택지개발지구나 이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 대토권은 안 되죠. 아주 잘 내고 있고. 다음 명인 방법을 갖춘 소유입단은 되는 거죠. 다음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역시 건물은 미등기가 돼 있던 무허가 건축물이든 건물이 이상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됩니다. 그럼 지금 아닌 것 골라라 그랬죠? 아닌 것. 아닌 것이니까 1번이에요. 이걸 기억, 디귿, 리을로 고르면 안 돼요. 5번에 있죠. 그러니까 거꾸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까? 습관적으로 OX가 무조건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 문제를 볼까요? 공인인수사법령상 중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몇 개냐의 문제를 시험에서 하나씩 이제 꼭 내고 있는데, 자, 이거 이제 정확하게 찍어야 됩니다. 가장 최상급 난이도로 볼 수 있죠. 몇 개냐의 문제가. 그래서 몇 개인가? 해당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건이 소멸된 포락지입니다. 이 포자가 물포자라고 그랬죠. 락자는 떨어질 락자예요. 그러니까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사건이 소멸한 포락지. 가라앉아 이렇게 사건이 소멸했어요. 그러면 이거 안 되는 거죠. X고. 그 다음에 국유지에 대한 임차권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데 국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유지에 대한 임차권 당연히 안 됩니다. 국유지가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국유지에 대한 임차권은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임차권하고 냈잖아요. 그럼 이건 중개상 권리가 되는 거 맞죠? 근데 국유지에 대한 임차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광업권 있지 않습니까? 이 광업권은 안 되는 거죠. 그럼 광업권이 왜 안 됩니까?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중개대상물의 성립이 가능해야 되고 이 권리가 이전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충족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업권이 왜 안 되느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죠. 광업권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알고 있죠. 채굴되지 아니한 광물이에요.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업권이 안 되는 거예요. 중개대상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니까. 동산질권이 왜 안 돼요? 동산이 중개사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광업권, 임차권, 광업권은 안 되고 임차권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국유지에 대한 임차권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로부지에 대한 임차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도로부지가 안 되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도로로 하면 국공유산을 얘기하죠. 도로법상 도로예요. 14회 때 나왔다가 소송 걸렸지만 결국 수험생이 패소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자, 그 다음 이제 가압류된 아파트예요. 그러면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다. 되는 거죠.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된 아파트. 되겠죠? 사는 놈이 바보. 그래서 됩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예요. 물이에요. 안 되죠. 무주부동산입니다. 주인 없는 땅. 누구 거다? 국유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주부동산. 근데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은 됩니다. 무주부동산은 안 돼요. 국유로 한다. 부동산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제 이거 헷갈리지 않죠? 유치권, 중개대상물에 성립하는 권리고 이전성 있죠? 그러니까 유치권 되는 겁니다. 다만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되는 거죠. 그럼 나왔어요, 지금. 법정지상권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법정지상권에 성립이라고 나오면 이건 법정자가 들어가면 성립 자체는 중개기입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일단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유치권 하면 된다. 근데 유치권의 성립은 안 된다.
근데 유치권의 이전은 된다. 법정지상권 되는 거죠. 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성립은 안 되죠. 그리고 법정지상권의 이전은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19회를 맞이로 안 내고 있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이해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은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건물이에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토지 되는 거죠. 사법상 제한이 붙어 있어도 되는 거다. 자, 그럼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입니다. 역시 산업재산권은 중개사물에 성립하는 권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상속된 토지예요. 상속은 중개기입 여지가 없죠. 그러니까 상속은 중개할 수 없어요. 그러나 상속된 토지는 되는 거죠. 그럼 증여 중개할 수 없죠. 근데 증여된 토지는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경매 대상이 아니죠. 중개상이 아닌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해야 되는 아파트 되는 거죠. 이렇게 상속된 토지는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법정상권이 성립 이건 안 되지만 법정상권이 성립된 토지는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에 점유예요. 이건 사실상의 지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하는 것 그랬으니까 해당하는 거 몇 개? 3개였습니다. 디귿, 비읍, 지읒. 그래서 이제 3개가 정답이었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중개대상물 문제는 풀어쓰는 문제 유형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주로 이제 시험은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고 나머지는 판례 태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세차장 구조물, 대토권, 권리금, 그다음 금전채권, 분양권, 입주권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주로 묻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이 해결할 수 있고 요 마지막 문제는 이제 예비적 차원에서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본 겁니다. 요 문제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런 문제 수준 정도 내면 중개사물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 한 잔 드시고 하실까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